잘못된 안정감을 주는 월말 고정급여가 인생의 가장 큰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멈춰본 적 있으신가요? 50세가 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월급 보장의 안정성과 동의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환상은 위로를 가장한 감옥에 가깝다. 변호사, 엔지니어, 임원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수년간 싸워 학위를 취득하고 순위에 올라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직업 예산에 맞는 집을 구입하고 신분에 맞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완벽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말없는 고뇌가 있습니다. 이 급여가 끝나면 어떨까요? 회사가 파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기가 닥치면 어쩌지? 그들은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안정성이 아닙니다. 의존성입니다. 그리고 의존은 자유의 반대입니다. 나는 1924년에 태어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공황 기간 동안 거리에는 옷을 잘 차려입은 남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전날 우아한 사무실에서 거래를 성사시켰고 다음 날에는 수프 한 그릇을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들은 게으른 사람도 무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안정된 직업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믿었을 뿐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은행이 망하고 정리해고가 닥치자 그 안정성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의 존엄성도 드러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나는 잘 벌었고 내 시간의 매 순간은 돈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높은 급여, 혜택, 퇴직 보장 등 내 경력을 부러워했습니다. 꿈만 같았지. 그렇지. 그러나 나는 잔인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면 돈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루가 끝날 때까지 책상에 갇혀 몇 시간씩 달러를 교환하며 인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습니다.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 안정적인 경력을 포기하셨나요? 미쳤나요? 그러나 나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안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큰 위험이었습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조롱했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같은 경주에 속해 있습니다. 일부는 지위를 올리기도 했지만 시계의 인질로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들이 저축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오랫동안 살기 위해 시간을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자고 있을 때도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삶을 임대하는 사람과 자산을 소유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회의 큰 거짓말은 열심히 일하고 적당한 월급을 받고 조금만 저축하면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연설은 1950년대에 효과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예쁜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는 연간 합산 소득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중산층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지만 가장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페니는 주택 지불, 자동차 융자, 어린이 학비, 여행, 보험, 클럽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월급을 잡아먹습니다. 그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값비싼 이미지를 지지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악은요? 이러한 생활 방식이 그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법안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사임할 수 없습니다. 월급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장기간 휴가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안정성이 아닙니다. 납치입니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급여의 함정은 바로 이러한 선택을 훔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일상, 편안함, 안전의 환상에 익숙해지고 갑자기 더 이상 감히 꿈을 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상사를 불쾌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세상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날마다 당신의 용기를 갉아먹습니다. 나는 수입이 7자리에 달하는 성공적인 외과의사인 친구를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는 성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위스키를 몇 잔 마시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야근도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하고, 아무것도 할 시간이 없어요. 멈추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집도, 아이들 학교도, 아내의 지출도. 멈추면 모든 게 무너질 거예요. 나는 그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월급의 노예였습니다. 그의 문제는 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없이는 수익을 창출하는 무언가를 만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그는 여전히 명품 직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중산층의 드라마입니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급여가 안전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이 안전이 해고, 질병 또는 경제 위기로 인해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을이 오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고정급여에는 3가지 치명적인 결함이 있으며 그것들은 당신의 인생을 조금씩 훔쳐갑니다. 첫째, 시간을 돈으로 교환합니다. 일한 시간은 인생의 1시간입니다. 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문제는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밖에 없습니다. 귀하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이는 귀하의 수입에도 상한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50세가 되면 몸이 이전과 같은 속도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60세에는 귀하의 경험이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은요? 이것들은 증가할 뿐입니다. 건강계획, 의학, 가족 간호. 생활비가 오르는 동안 시간을 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결코 이길 수 없는 경주입니다. 반면 진정한 부자는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작동하고 휴가 중에도 소득을 창출하며 노년에도 계속 생산되는 자산입니다. 이제 그것은 자유입니다. 둘째, 귀하의 소득이 너무 취약합니다. 단일 급여, 단일 고용주, 단일 직책에 따라 단일 직위는 안전망 없이 줄타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2008년에는 온 가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게으른 탓이 아니라 그들이 믿었던 회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서? 이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실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금, 집세, 자녀 학비 등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일 소득은 카드집과 같습니다.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은 다양한 수입원을 구축합니다. 임대료, 배당금, 로열티, 자체 사업. 한 소스가 고갈되면 다른 소스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제는 안정성이다. 고정급여의 보장?
그것은 단지 끊어지려는 실일 뿐입니다. 셋째, 급여는 심리적 의존성을 유발합니다. 매달 계좌에 들어오는 돈에 익숙해지면 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보수적이 되십시오. 감히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감히 반대하지 말고, 감히 진정으로 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월급이 떨어질까봐 두렵고, 상사가 불만족스러울까봐, 시장이 바뀔까봐 두렵다. 이 두려움은 당신의 용기를 삼켜버립니다. 나는 자신이 싫어하는 직업, 경멸하는 상사, 자신을 질식시키는 일상에 갇혀 평생을 보낸 뛰어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월급에 의존했기 때문에 감히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약 중독자처럼 그들은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존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중한 것, 즉 자율성을 훔칩니다. 당신은 자신을 위한 생활을 그만두고 월급을 위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느린 자살입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가로 측정됩니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학대하는 상사는 안 돼요. 가치가 없는 기회를 잡지 마세요. 그러나 고정된 급여는 이러한 능력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절할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만요. 그는 은퇴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늙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후회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것은 가장 잔인한 함정입니다. 실제로는 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감옥에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나 자신의 삶을 재건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45세의 엔지니어가 해고되어 당황했습니다. 그에게는 집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빚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해고는 결국 그에게 필요한 추진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걸까요? 그는 저축한 돈을 사용해 작은 부동산을 사고 투자하는 법을 배웠으며 조금씩 소극적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안정이 상사의 급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구축한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의 월 수입은 이전 월급을 초과하므로 누구에게도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료입니다. 또 다른 예, 50세 의사는 투자에 집중하기 위해 업무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두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월급을 그렇게 포기할 건가요? 하지만 그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면서 60세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관된 배당금을 지급하고 시간과 복리 이자를 대신해주는 견고한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5년 후, 그의 소극적 소득은 이미 그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이제 그는 돈 걱정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수술만 집도한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그들은 자유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설을 선택했고 위험을 감수하기로 선택했으며 인질이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사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따라 다릅니다. 그들은 급여를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일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안정성이다. 반면 고정된 급여로 여전히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을 통제하는 것은 삶입니다. 그리고 폭풍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스스로에게 이제 뭘 해야 하지? 라고 묻는다면 내일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군요. 하지만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세요. 임금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계획. 이 계획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라이프 스타일을 부풀리는 것을 중단하세요. 급여가 당신의 생활 방식을 정의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더 많이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 증가에 비례하여 지출을 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큰 집, 새 차, 비싼 레스토랑, 프리미엄 체육관 회원권. 그들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감옥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지출이 많을수록 급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유도도 적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벌지만 단순하게 생활합니다. 그들은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잉여금을 저축합니다. 워렌 버핏은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라 소비는 노예이고 저축은 자유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급여 함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라이프 스타일이 미래를 가로채지 못하게 하세요. 둘째, 소극적 소득원을 창출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하세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만장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하고 부동산,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 로열티, 자동화 사업 등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에 투자하세요. 처음에는 값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소극적 소득의 첫 번째 1달러가 저축한 첫 100만 달러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아닙니다. 나의 첫 번째 수동소득은 회사의 작은 지분에서 나왔습니다. 1년에 고작 몇천 달러였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으로 시간을 팔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에 점점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자산이 나를 지탱해줍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학이다. 계속한다면 시간과 복리이자가 나머지를 다 처리할 것입니다. 셋째, 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세요. 수동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옵션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사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업량을 줄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정말로 중요한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고정된 급여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30대 초반의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관심을 두지 않는 글을 쓰는 작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열티는 쌓여만 갔다. 몇 년 후, 그의 로열티 수입은 월급을 넘어섰습니다. 그때 그는 사임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 있어요. 그가 나에게 말했다. 이것이 조금씩 자신을 해방시키는 힘이다.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생활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급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세요. 귀하의 수동소득이 기본 비용을 충당하면 귀하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매우 귀중합니다. 시간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99세의 나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부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정급여의 함정은 바로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판매하는 매일, 영원히 사라집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젊었을 때 건강, 가족, 꿈을 희생하고 나중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소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팔아번 돈을 건강,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낭비한 시간을 다시 사는 데 사용합니다. 가장 터무니없는 교환입니다. 진정한 부는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정된 급여가 시간을 훔칩니다. 오늘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미래는 오늘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면서 하루를 보낸다면 당신의 미래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부유하고 자유로운 날에 깨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살지 못한 채 늙고 피곤하게 깨어날 것입니다. 나는 어렸을 때 내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변호사였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미쳤다고, 탄탄한 경력을 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평생을 사무실 책상을 위해 시간을 팔며 보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나는 투자를 시작했고,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여행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를 비웃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월급에 쫓기며 월급을 쫓고 있었습니다. 돈이 있나요? 아마도. 무료인가요? 아니요. 그들은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시간은 진정으로 당신에게 속한 유일한 자원입니다. 잘못된 보안 감각으로 판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보안은 당신을 진정시키면서도 당신을 가두는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정성이 무엇인지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안정성은 상사의 호의, 회사의 건전성, 국가 경제에 따라 달라지는 고정급여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성은 자산, 시스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 등 귀하가 구축한 것에서 비롯됩니다. 누구도 당신에게서 이 안정감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1929년의 위기, 1970년대의 불황, 2008년의 붕괴를 겪었다. 그 모두에서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다. 자산과 다양한 수입원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정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이는 직업을 찾지 마십시오.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기술을 찾으십시오.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폭풍 후에도 잘 이겨낸다는 의미에서 강하다. 여러 수입원이 있고 다닐 고용주에게 의존하지 않고 준비금과 자산이 있으면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매달 계좌에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